아니, 선생님, 미쳤습니까? 전 세계에 널린 게 파리고 런던인데 왜 하필 그 지독한 김치 냄새 나는 미개한 나라에 우리 애들을 보내냐고요? 거긴 아직도 소달구시나 끌고 다니는 가난뱅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이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은 미국 뉴욕의 최상류층들이 모인 명문고 학부모 회의장에서 터져나온 실제 상황입니다. 한 학부모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지르자 회의장은 기다렸다는 듯 한국을 비웃는 조롱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엘리트들인데 위생도 엉망이고 말도 안 통하는 한국 같은 곳에서 도대체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48시간 뒤 인천공항 활주로에 발을 내디딘 이 오만한 천재 학생들의 표정은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뉴욕 JFK 공항이었다면 이미 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거대한 인파.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 1분의 지연도 없이 이 수십만 명을 마치 흐르는 물처럼 고요하고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로봇들의 안내와 우주선 같은 첨단 시스템 앞에 미국의 미래라 자부하던 학생회장 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미국 공항은 여기에 비하면 원시시대 수준이야.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 엘리트들을 단 5분 만에 침묵시키고 무릎 꿇린 대한민국 인프라에 잔혹할 정도의 완벽함. 지금 그 경이로운 현장이 공개됩니다. 저는 아서입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이름만 대면 전 세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죠. 우리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상원의원이고 아버지는 월스트리트를 주무르는 거대 헤지펀드의 CEO인 그야말로 미국의 미래를 짊어진 선택받은 1%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학교 측이 발표한 2025년 수학여행지는 그야말로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지금 제 귀를 의심해야 하는 건가요, 미셸 선생님? 교실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비웃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나 선생님을 쏘아보았죠. 제 옆에 앉은 에밀리는 코웃음을 치며 거울을 보고 있었고 농구부 주장 마커스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거긴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가득한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런던의 유서 깊은 박물관이나 파리의 예술적인 거리 대신 김치 냄새 나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 가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엘리트 교육 과정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제 말에 친구들이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누리는 시스템이 인류 문명의 정점이라고 교육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생소한 한국이라니요? 하지만 미셸 선생님은 그저 묘한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강아지들을 보는 듯한 아주 기분 나쁜 여유가 느껴지는 미소였죠. 그날 저녁 우리 집 펜트하우스에서는 긴급 학부모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뉴욕의 네로라 하는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제 아버지인 위처드 씨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사입니다. 우리 아서 같은 영재들이 왜 그런 이류 국가에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JFK 공항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물류와 인파가 모이는 미국이 기준인데 한국 같은 곳에서 뭘 배우겠다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 기술을 베끼기 바쁜 추격자들일 뿐입니다. 에밀리의 어머니인 유명 로펌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위생 문제는 어쩌고요? 길거리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배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죠? 영어는 통하기나 할까요? 저는 이 여행의 단 1달러의 비용도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미셸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죠.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더더욱 아이들을 보내야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 진짜인지 아니면 낡은 편견인지 직접 확인하게 해야 하니까요. 결국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출발 전날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서 한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낱낱이 기록해오자. 돌아와서 이 여행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증명하는 보고서를 써서 교장 선생님을 퇴진시키는 거야.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마커스는 미국 기술이 없으면 무너질 그 나라의 초라한 민낯을 구경해주지라며 비행기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비웃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 얼마나 낡고 초라한 공항이 우리를 맞이할까? 아마 뉴욕의 화려함과는 비교조차 안 되겠지.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규모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활주로와 거대한 터미널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작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주기지처럼 반짝이는 은빛 외벽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일행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건 낡은 카펫이나 지저분한 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재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천장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자연광이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여기가 진짜 한국이야? 평소 냉정하기로 소문난 에밀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뉴욕 JFK 공항의 그 낡고 어두침침한 조명, 퀴퀴한 냄새, 여기저기 갈라진 바닥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인천공항은 마치 100년 뒤의 미래 도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전광판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금일 예상 입국자 243,827명, 희집 4만 명? 하루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욕 국제공항이 하루 8만 명만 들어와도 아수라장이 되고 지연이 속출하는데 여기는 그 3배가 넘는 인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공항 어디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혼란을 겪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입 4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이크, 저기 봐. 로봇이야. 마커스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귀여운 눈을 반짝이는 하얀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로봇들은 길을 잃은 외국인들에게 완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하고 심지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우리는 홀린 듯이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여기서 1시간은 넘게 걸리겠지. 24만 명이나 들어온다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5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십 대의 자동 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있었고 한국인 직원들의 안내는 자로잰 듯 정확했습니다. 여권을 갖다 대고 얼굴을 인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삐릭!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뒤따라 나온 에밀리와 마커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50명 전원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곳에 도착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가방들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뉴욕 공항이었다면 짐을 찾기 위해 먼지 쌓인 바닥에 앉아 1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을 텐데 여기는 모든 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서, 너 이것 좀 봐. 에밀리가 자신의 최신형 아이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무료 와이파이 속도 측정 결과가 떠 있었죠. 숫자를 확인한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800메가비트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욕, 우리 집에서 비싼 돈을 주고 쓰는 기가 와이파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이 거대한 공항 어디에서나 공짜로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활주로 끝에서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그 김치 냄새 나는 나라는 시작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미셸 선생님이 우리를 보며 나직하게 물으셨습니다. 자, 아서, 너의 그 대단한 뉴욕 공항과 비교하면 어떤 것 같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공항문을 나섰을 뿐인데 제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미국 우월주의라는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고작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준비한 진짜 위력 앞에 다시 한번 숨이 막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눅눅한 매연 냄새와 낡은 콘크리트 대신 우리를 맞이한 건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유리 성벽 같은 터미널과 자로잰 듯 깨끗한 도로였습니다. 와, 공기가 왜 이렇게 상쾌해? 마커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뉴욕의 거리에서 흔히 보이던 굴러다니는 쓰레기나 정체불명의 악취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니시엘 선생님은 우리를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들어간다. 짐들 잘 챙기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건물은 잘 지어놨을지 몰라도 지하철은 뉴욕이 최고지. 100년 역사의 맨해튼 지하철을 어떻게 이기겠어? 하지만 그 생각은 승강장에 발을 내디딘 지 1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지하철역이라고?
무슨 5성급 호텔 로비 같은데? 에밀리가 비명을 지르듯 속삭였습니다. 승강장 전체가 투명한 유리벽 스크린도어로 완벽하게密閉되어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그 쥐가들 끓고 찌린내가 진동하던 승강장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일 정도였죠. 잠시 후 소음도 거의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온 열차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열차 내부로 들어서자 쾌적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향기가 났고 모든 좌석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열차 벽면에 달린 거대한 모니터였습니다. 현재 위치, 도착 시간, 심지어 날씨와 뉴스까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아서 이것 좀 봐. 내 핸드폰 와이파이가 터널 안에서도 끊기지가 않아. 브래드가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에만 들어가면 핸드폰이 먹통이 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지하터널 안에서도 초고속 5G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 위로 조명이 춤을 추고 있었고 숲처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은 뉴욕의 마철로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창문에 코를 박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정말 한국 맞아요? 혹시 우리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잘못 온 거 아니에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어느덧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배가 고파진 우리는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서, 미쳤어? 지금 밤 11시야. 뉴욕에서 이 시간에 밖에 나가는 건 자살행위라고. 총이라도 맞으면 어떡해? 하지만 호텔 로비 밖 풍경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가로등은 대낮처럼 밝았고 거리에는 젊은 여성들이 이어폰을 낀 채 혼자서 조깅을 하거나 깔깔거리며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총? 강도? 이곳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어울리지 않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홀린 듯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세상에 편의점 음식이 왜 이렇게 고퀄리티야? 에밀리가 편의점 도시락과 형형색색의 디저트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계산대에 선 우리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직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인 계산대야. 그냥 네 카드를 탭하면 돼.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0.1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카드 하나 긁으려면 통신 오류 나고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여긴 모든 게 빛의 속도네. 브래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커스가 아침부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너무 흥분해 이것저것 먹어치운 게 탈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병원, 빨리 병원에 가야 해. 근데 우리 보험도 없는데 어떡하지? 미국처럼 진료비로 $5,000씩 나오면 난 파산이야. 마커스는 아픈 와중에도 돈 걱정에 울먹였습니다. 미셸 선생님은 침착하게 우리를 근처의 중소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호텔만큼이나 깨끗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여권을 보여주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대기? 뉴욕 응급실은 기본이 6시간인데 여긴 얼마나 걸릴까?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분 뒤 마커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마커스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 마커스가 떨리는 손으로 결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1,000만 넘지 마라. 35,000원입니다. 미국 달러로 약 $28 정도네요. 병원을 나오며 마커스는 허탈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28 미국이었으면 구급차만 불러도 $1,000고 의사 얼굴 보는 데만 $500인데 검사까지 다 하고 $28라고? 게다가 기다리지도 않았어. 우리는 병원 바로 옆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님은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복용법을 영어로 출력해서 약봉지에 넣어주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서비스야? 이게 가난한 나라의 수준이라고? 에밀리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Hi Arthur, welcome to Korea. 우리보다 어린 학생이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로 중국어나 일본어까지 구사하고 있었고 취미로 파이썬 코딩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방과 후에 뭐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수학 학원에 가거나 로봇 동아리 활동을 해. 어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짜느라 좀 늦게 잤어. 민준이라는 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파티를 즐기고 미국이 세계 최고라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세계를 지배할 기술을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어. 마커스가 민준이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수식과 코드들이 가득했죠. 일주일 전 부모님들과 모여 한국을 비웃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치 냄새 나는 나라, 배울 게 없는 나라. 그 오만한 말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과 LG의 거대한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그 로고들은 더 이상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국 엘리트들을 압도하고 전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거대한 거인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아서, 나 이제 좀 무서워.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은 대체 어떤 상태인 거야?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 아닐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했던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맨해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한국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KTX 고속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그 열차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28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진료비로 브레드 복통을 해결하고 나온 우리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서 이건 말도 안 돼. 미국이었으면 지금쯤 우린 응급실 의자에 앉아. 보험사랑 전화하며 울고 있었을 거야. 마커스가 아직도 처방전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셸 선생님은 우리를 서울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속도를 제대로 느껴볼 시간이다. 부산으로 가자.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차역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예술작품 같은 유리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죠. 저게 우리가 탈 기차야? 에밀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하얀 유선형의 기차, KTX 청룡이 눈부신 빛을 내며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보던 그 녹슬고 덜컹거리는 암트랙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미래 도시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죠. 기차에 올라타 좌석에 앉는 순간 저는 제 무릎 앞에 남는 넉넉한 공간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 그리고 좌석마다 배치된 무선 충전기와 개별 모니터. 이거 정말 대중교통 맞아? 무슨 대통령 전용기 같잖아. 브레드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건 기차가 시속 300km를 넘나드는데도 커피잔의 물결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숙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창가에 제 아이폰을 세워두고 속도 측정 앱을 켰습니다. 302km/h. 세상에, 300km로 달리고 있는데 도서관보다 조용해.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차가 시속 100km만 넘어도 온몸으로 진동을 느껴야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소음과 진동마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은 우리가 잠시 내린 휴게소와 역내 편의시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서, 저거 봐. 로봇이 커피를 타고 있어. 마커스의 말대로 로봇팔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라떼아트를 그려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서빙 로봇들이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 한국에서는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해운대의 밤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뉴욕에서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자살행위잖아요. 제시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뉴욕의 밤은 강도와 마약 중독자들의 천국이니까요. 하지만 밖으로 나간 우리의 눈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은 대낮처럼 밝았고 거리에는 어린 여학생들이 이어폰을 낀 채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죠. 저기 봐. 저 여자애 맥북을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갔어. 미친 거 아니야? 마커스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미국에서 저랬다간 10초 만에 노트북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우리는 홀린 듯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도시락, 수백 가지의 음료수,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안에서도 무결점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무인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은 당당하게 카드를 찍고 계산을 마친 뒤 자기가 먹은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나갔습니다. 미셸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다 천사인가요?
왜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죠? 왜 밤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천사라서가 아니야, 아서. 완벽하게 촘촘한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이 만난 결과지. 한국의 CCTV 시스템과 네트워크망은 세계 최고거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믿음,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이 안전이라는 최고의 사치를 만든 거란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광안대교의 조명.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한국의 밤은 현대적이고도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 에밀리가 제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려면 50년은 더 걸릴 것 같아. 의료, 교통, 통신, 치안, 우리가 선진국의 척도라고 믿었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 그때였습니다. 마커스가 핸드폰으로 뉴스 하나를 찾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업 세계 최초 초미세 반도체 양산 성공. 애들아, 이것 좀 봐. 우리가 쓰는 모든 첨단 기기의 두뇌가 여기서 만들어진대. 우리가 한국을 비웃을 때 그들은 전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출발 전 김치 냄새 나는 나라라며 조롱을 퍼붓던 제 모습이 떠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독한 냄새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은 쉼없이 달려온 한국인들의 뜨거운 땀 냄새였고 그들이 일궈낸 기적의 향기였습니다. 밤 1시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아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아서, 나 아까 엄마랑 통화했어. 제시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한국 병원이랑 길거리 풍경을 보여줬더니 엄마가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러시더라. 우리가 음울한 개구리였다고. 미국이 최고라는 오만에 빠져 진짜 세상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탈 때의 그 거만했던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부끄러움과 경외감,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전율만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우리가 직접 와서 봐야 했던 건 한국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였어.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거대한 거인은 소리 없이 강하다. 그들은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지만 시스템과 질서로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뉴욕의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이토록 고마울 수가 없다. 내일은 한국의 기술 전시관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압도적인 현실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릴지, 아니 우리를 얼마나 더 감동하게 할지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위력은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차 이곳을 비하하던 우리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며 한국 국기가 그려진 작은 열쇠고리를 챙긴 마커스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서, 난 뉴욕 가기 싫어. JFK 공항의 그 낡은 찬장과 불친절한 심사관들을 다시 마주할 생각하니까 벌써 우울해.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문명의 끝이라고 배웠지만 진짜 문명은 여기 있었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술, 단돈 몇 달러로 생명을 지키는 의료, 그리고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안전한 이 품격.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니니? 우리는 게이트 앞에 서서 우리가 지나온 서울과 부산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시속 300km로 소음 없이 달리던 KTX, 10분 만에 끝난 마커스의 진료,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한국 학생들의 유창한 영어와 천재적인 코딩 실력까지.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더 나은 매일을 위해 치열하게 달린 한국인들의 피와 땀이 만든 무결점의 성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활주로 너머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한국. 우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제가 울먹이자 옆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웃었던 김치 냄새는 실은 이 땅을 일궈온 사람들의 정직한 땀방울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내 좌석에 앉아 저는 부모님께 보내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의 엘리트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질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비행기가 떠오르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들의 위대한 품격을 배우러 오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욕 엘리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이 흘린 참회의 눈물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 좋아서 흘린 눈물이 아닐 겁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한 치안, 그리고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우리 국민들의 품격 앞에 그들의 오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기적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소달구지를 끌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 나라를 일구어 오신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만든 결실입니다. 미국 최고의 수재들이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 그 자체입니다. 당신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거친 세월을 이겨내고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신 당신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